미 식품의약국 FDA가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해 이르면 13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유관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 3달러를 넘어서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주 차원에서도 추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주와 기업들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설 공화당 후보로 글렌 영킨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12세에서 15세의 아동들이 빠르면 13일부터 백신 접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어제 아동용 백신의 긴급 승인을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미국의 아동 1,700만 명이 추가로 백신 접종 대상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져 고심하고 있던 보건당국은 접종 속도에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12에서 15세용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해 팬데믹의 긴 터널 끝에 빛을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느려진 백신 접종 속도에 고심하고 있던 미국은 아동용 백신이 승인됨으로써 백신 정체 문제의 돌파구를 찾은 셈입니다. 12에서 15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미국 인구의 5%인 약 1,700만 명이 새로운 백신 접종 대상이 됩니다. 미국 인구 전체를 보면 이제 85%가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변종 바이러스 문제로 집단 면역에 이르려면 85% 정도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새로운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대상자가 확대된 것은 팬데믹의 터널을 통과하는 데 큰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10대 청소년에게 허가된 유일한 백신이 됐습니다.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은 18세 이상에게만 사용하도록 승인돼 있습니다. 화이자 측은 지난 3월 말 12에서 15세 2,26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백신 효능이 100%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 측의 자료만 놓고 보면 성인의 백신 효능 9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FDA의 이번 승인으로 학생들이 여름방학과 가을 새학년 시작 전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동용 백신 접종은 내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FDA의 발표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한 뒤 이뤄질 예정입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빠르면 13일부터 전국의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백신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FDA 승인 발표 후 내놓은 성명에서 학부모와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10대에게 오늘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터널 끝의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보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주 5일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의 접종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승인했고 유럽연합도 화이자 백신의 접종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으로도 3달러를 넘어서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상 복귀에 따른 수요 증가에다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송유관의 폐쇄가 겹치면서 유가 급등을 불러왔는데요.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16개 주가 3달러를 넘어섰고 캘리포니아는 4달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저유가에 머물던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에 복귀하며 교통량이 크게 늘기 시작한 데다 사이버 공격을 받은 남부와 동부에 이르는 송유관이 폐쇄되면서 휘발유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 전국 평균 무연 휘발유 값은 11일 현재 갤런당 2.985달러로 3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만에 갤런당 2센트 오른 것이고 일주일 전에 비하면 7센트, 한 달 전보다는 12센트, 1년 전보단 무려 1달러 14센트나 급등한 겁니다. 3달러에 육박한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2014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현재 16개 주나 3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4.107달러로 전역에서 유일하게 4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이어 하와이는 3.833달러로 두 번째로 높고 네바다는 3.543달러로 3위, 서부 워싱턴주는 3.518달러로 4위, 오레건주 3.353달러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DC가 3.082달러로 가장 높고 메릴랜드 2.921달러, 버지니아는 2.792달러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송유관 폐쇄 사태가 적어도 이번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계속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을 부채질한 송유관 폐쇄 사태는 러시아의 소행으로 지목된 사이버 공격으로 텍사스에서 뉴욕까지 이어지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상당 부분이 일시 폐쇄돼 유류 배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다른 송유관을 이용하거나 유조차 트럭을 가동해 유류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휘발유 공급량의 부족과 유가 급등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동부에서 커네티컷,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이 모두 3달러대의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유가를 보여온 서부의 캘리포니아는 유일하게 4달러대까지 돌파당했고 인근 네바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그리고 워싱턴주와 오레건, 알래스카 등 서북부 지역은 3달러대 중반까지 올라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민들에게 1,400달러씩 제공한 것과 같이 이제는 주 차원에서 600달러 또는 1,400달러씩 현금 지원할 수 있게 돼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 차원의 부양 체크가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3,500억 달러를 각 주와 카운티 정부에 내려보내면서 연방 차원과 같은 액수로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할 수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미국민의 85%가 1,400달러씩 연방 차원의 현금 지원금을 받은 데 이어 비슷한 액수로 주 차원에서 부양 체크를 받을 수 있게 돼 각 주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구조법에 따라 배정된 3,500억 달러를 각 주 정부와 모든 카운티, 대도시들에 내려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각 81억 달러로 가장 많고 플로리다 43억 달러, 조지아 22억 달러, 메릴랜드 17억 달러, 버지니아 16억 5천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페팩스 카운티에 2억 3천만 달러 등 모든 카운티들에게 651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재무부는 새 지침을 통해 각 지역 정부들은 이 리커버리 펀드를 사용해 팬데믹에 타격 입은 저소득 서민층의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 지원할 수 있으며 액수는 연방 차원과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각 주정부 또는 카운티 정부들이 거주민들 가운데 실직했거나 소득이 급감한 경우 또는 광범위하게 서민소득계층을 정해 2차 때 600달러에서 3차 때 1,400달러 사이에서 주 차원의 부양체크로 현금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가장 먼저 주 차원의 부양체크를 제공키로 한 캘리포니아의 사례가 급속 확산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연방 차원의 지원액과는 별도로 주정부가 7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며 연 조정소득 7만 5천 달러까지 전 주민의 80%인 1,100만 명에게 성인 1인당 600달러, 부양자녀와 소리미비자 500달러씩 현금 지원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예산 흑자로 주 차원의 현금 지원 대상을 연 조정소득 3만 달러 이하에서 7만 5천 달러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연방 차원의 지원으로 추가 부양 체크를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주 차원에서 경찰관과 소방관 등에게 1,000달러씩의 현금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로 민주당 소속 각 주지사들이 경쟁적으로 주 차원의 현금 지원에 나서려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각 주와 기업들이 정체기를 맞고 있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하철역에서도 선착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접종을 마치면 공짜 지하철표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맥도널드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We Can Do This라는 문구가 새겨진 새로운 컵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백신을 맞으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박남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각 주와 기업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제 지하철역과 기차역에서도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뉴욕시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맨하탄 펜스테이션 등 8개 지하철역과 기차역에서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과 기차를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을 접종하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무료 지하철 탑승권과 기차표도 제공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몇 분의 시간만 할애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며 백신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접종을 마친 직원에게 유급휴가 또는 최대 $500의 현금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메릴랜드 공무원인 경우 백신 접종 완료 시 $100의 보너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백신을 접종한 주민들에게 $100의 저축 채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기업들의 백신 접종 이벤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짜 도넛에서 맥주에 이르기까지 백신을 맞으면 따라오는 혜택은 많습니다. 도넛 회사 크리스피 크림은 올해 말까지 백신 접종 카드를 가지고 오면 공짜 도넛을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화이트캐슬도 백신 접종 카드를 보여주면 디저트를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백신 접종자가 21살이 넘고 5월 안에 1차 접종을 시작한 경우 뉴저지 주내 양조장에서 공짜 맥주를 마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코네티컷에서는 5월 19일부터 참여 식당들에 한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무료 음료를 제공합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 퍼블릭스는 백신을 맞은 직원들에게 $125의 선물 카드를 나눠주고 또 다른 슈퍼마켓인 크로거는 직원들에게 $100의 현금 보너스를 줍니다. 사무용품 체인인 오피스 디포와 오피스 맥스는 7월 25일까지, 스테이플스는 7월 30일까지 백신 접종 카드를 코팅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11월 2일 시주되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설 공화당 후보로 글렌 영킨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로 확정됐습니다. 대형 투자 관리 회사의 CEO를 지낸 억만장자 글렌 영킨 공화당 후보는 다음 달 민주당 경선 승리가 유력시되는 테리 맥컬리프 전 주지사와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버지니아 주지사 자리를 차지하려는 공화당의 주지사 후보로 글렌 영킨 후보가 대의원 투표에서 최종 승리해 리치몬드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글렌 영킨 후보는 공화당 대의원 3만여 명이 지난 주말 39군데에서 실시한 투표를 개표한 결과 4명의 라이벌들을 차례로 꺾고 전체 52%를 득표해 공화당의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마지막까지 겨뤘던 라이벌 피트 스나이더 후보가 영킨 후보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지지를 보낸다면서 패배를 시인함으로써 글렌 영킨 후보의 경선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글렌 영킨 후보는 나는 주민들이 보낸 신뢰에 겸허한 마음으로 버지니아를 이끌고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버지니아 주민들은 이번에 정치권의 아웃사이더가 확인된 비즈니스 경력으로 리치먼드에 진짜 변화를 가져오게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54살인 글렌 영킨 후보는 버지니아 비치 지역에서 태어나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25년을 거주해온 버지니아 출신으로 명문 라이스 대학과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으며 다국적 투자관리 회사인 칼라일 그룹의 CEO를 역임한 억만장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렌 영킨 후보는 지난 2009년 이래 공화당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버지니아주의 주지사, 주검찰총장 등 주요 공직선거에서 주지사직을 탈환하려는 공화당 진영의 수건을 이뤄낼지 전국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글렌 영킨 후보는 한인 밀집 지역구인 40지구에 주 하원의원직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후보 해롤드 변 후보와도 친분을 맺고 있어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렌 영킨 후보는 11월 2일 본선에서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 전 주지사와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6월 초 경선을 실시하는데 연임이 금지된 규정에 따라 한 텀을 건너뛰고 재출마한 테리 맥컬리프 전 주지사가 다른 경선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어 민주당의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들은 근년 들어 지난 2001년에는 민주당 마크 워너, 2005년에도 민주당 팀 케인 후보가 연속 당선된 후에 2009년 공화당의 밥 맥도널드 주지사가 당선됐으나 2013년에 다시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 2017년에도 민주당 랠프 롤뎀 주지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한국에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이제 본격 막을 올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제1야당의 대표를 지내신 황교안 대표께서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한국 정치 상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방문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도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 워싱턴을 방문하시면서 한미동맹이 위기다. 또 껍데기만 남았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진정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진짜 국위위기에 나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미동맹이 무엇이 위기이고 또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동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고 또 미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안보 공고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이 있고 네. 더 나아가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협력은 더더구나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번 워싱턴 방문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제기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측이 한국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야 뭐 그렇게 보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20대 대선을 위한 경선이 뭐 6, 7월부터는 또 본격화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20대 대선에 본격 뛰어드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국정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특별히 한미 동맹의 위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일단은 현재 여론 지지율만 보면은 그래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통합 열차에 빨리 타라.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킹 역할보다 킹메이커 또는 아니면 이른바 빅텐트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가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인의 네. 역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또 민생을 특히 피폐하게 만드는 현 정부에 대해서 반드시 그걸 막아내고 국민들을 살려내야 된다. 민생을 챙겨내야 된다. 여기에는 너나 할 것 없다. 다 힘을 합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또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보궐선거에 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내년 대선에서는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런 통합을 이루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 또 되더라도 사실은 뭐 내부 파열음만 더 나서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자유민주 진영은 이미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다시 통합이 되니 안 되냐 하는 것은 이미 다 된 걸 가지고서 되냐 안 되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빅텐트는 기둥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넓고 기둥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가 돼서 우리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후보가 하나 되듯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결정해 주실 거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6, 7월에 경선 뭐 후보 등록하고 그러려면은 본인의 또 결심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역할을 킹이 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뭐 킹메이커 뭐 킹이 되려고 나섰다가 또 킹메이커 역할로 바꾸실 수도 있고 거꾸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결심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실 때가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6월이면은 그때는 바로 결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겠죠. 그 미국을 다녀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충분한 그런 준비를 한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워싱턴에 오셔갖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동맹의 현대화라든가 또 지금 최근에 이 우리 동포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 범죄 같은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게 보고 한번 느끼신 거 있다 그러면은 또 이 워싱턴 정치권에 어떤 당부를 하고 계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보 동맹을 정상화하고, 정상화한다는 의미는 안보 동맹만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라든지 네. 또는 안전이라든지,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 네. 이런 부분, 또 보건, 글로벌 보건, 이런 제반 영역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만난 여러 분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로 나가는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큰 추진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세안에 대한 혐오, 아세안 혐오에 대해서도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실까. 저도 제가 그런 일을 당하는 그런 것처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제 아는 많은 분들도 미국 와서 생활하시면서 땀 흘리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공연히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아시안 혐오의 대상이 돼서 희생이 되는 것, 정말 마음 아픕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 또 정부, 우리 정치권도 정말 이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포들이 이런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나가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